안녕하세요. 나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의료법 제6장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에서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요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이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죠. 자,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이혼 20명 이내라겠죠. 근데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 그다음에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은 임명이나 이촉하겠죠. 예. 그래서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노동이라든지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설물 안전진단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이죠. 아까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5급이었는데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는 3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심의할 것이냐, 인증 기준이라든지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또는 평가 제도 통합에 대해서, 또는 인증 활용에 대해서,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인증 기준이나 방법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질,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이나 성과, 그 다음 의료기관의 조직이나 인력 관리 및 운영, 그리고 환자 만족도, 즉 의료 서비스가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환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인증 등급은 인증과 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 통과하면 인증은 4년이겠죠. 당연히 4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건부 인증은 1년으로 해서 다시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불인증은 당연히 탈락된 거겠죠. 자,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이나 평가입니다. 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겠죠. 예.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급성기 의료기관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요양병원의 장은 인증을 무조건 신청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증을 신청해야 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 인증이라든지 1년짜리죠. 또는 불이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그게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의료기관은 협조해야겠죠. 통보는 당연한 거고요. 자, 인증서하고 인증 마크입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증 평가에 따른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 마크를 제작해 사용했으면 안 되겠죠. 사칭해서 안 되겠고, 그리고 이 도안이나 표시 방법은 이건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거죠.
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입니다. 예. 자, 의료기관에서 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런 유효기간 중에 다음 해당될 때는 인증이나 조건부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무조건 취소해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 정지를 시키거나 시정을 명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종별이 변경되거나 또는 이 중대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인증 마크의 사용 정지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예,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1년이 넘어야지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도 마찬가지죠. 취소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지나야지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도와 명령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이 보건의료 정책이니까 좀 크겠죠.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이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명령권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좀 덩어리가 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포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들어갑니다. 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 폐업할 때는 당연히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죠. 그때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명령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포함입니다. 이 명령권자 좀 구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은 당연한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겠죠. 다음은 이제 병상 수급 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겠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병상을 확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상의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기본 시책, 왜냐면 기본 시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했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거기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기본 시책에 따라서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어떤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급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겠죠. 근데 이 제출된 이 병상 수급이나 관리 계획이 맞지 않는다 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겠죠. 협의해서. 의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의 수급객도 마찬가지 기본 시책을 수립해서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이나 확대, 그다음에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호 등급제가 되면서부터 이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됐죠, 지금. 예. 그래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운영하는데, 이런 지역별이나 의료기관별의 인력 확보에 대한 현황 조사, 또는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이나 이 졸업 예정자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또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어떤 경력을 개발하는 지원, 또는 유휴나 이직, 간호 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그래서 유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장로면허 하죠. 장로면허. 예, 장로면허. 면허를 취득했지만 실제
임상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간호 인력에 대해서 취업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고와 검사 업무입니다. 업무 검사. 자, 여기도 명령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들어갔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세세한 것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업무사항 또는 시설,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를 검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명령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포함입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죠. 의료기관 회계는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00병상 이상 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종합병원이 많겠죠 아무래도. 자,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회계 기준을 지켜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것은. 근데 의료기관 회계에 대해서 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기준을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그 회계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 중에 의원급은 이 국민건강보험, 그 보험료에 대해서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회계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 개설허가 취소가 있겠죠.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명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에서 내릴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료업을 1년 이상은 아니죠. 1년 내 범위죠. 오랫동안 이 정지시키거나 하게 되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곤란함을 겪기 때문에 1년의 범위에서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또는 다른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기관의 명의로 개설을 운영한 때, 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된 때,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에 의료인을 하게 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또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에서 이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 또 법을 위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또는 법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때, 다 앞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지도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또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단합의 행위를 한 때. 하지만 가장 큰 게 있죠.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 청구죠. 허위 청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나 또는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자, 허위 청구를 했는데 이것만 구분한 게 아니라 허위 청구를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을 때 취소 또는 폐쇄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이해를 발생하게 된 때는 폐쇄나 취소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 청구했을 때 그 형이 확정된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를 명해야 된다. 이 내용 알고 계시고, 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제1항에 따라서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개설 운영하지 못한다는 거고, 아까 앞에 나왔죠. 허위 청구했을 때 확정이 되면 취소 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상당히 크죠. 예. 어떤 정지는 1년의 범위 정했지만 이 허위 청구에서 그 형이 확정됐을 때는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원으로 이송해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굳이 뭐 이 내용은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허 취소 재교부입니다. 방금은 의료기관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의료인에 대한 면허죠. 자,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게 사소한 건데 간혹 국가고시 나왔을 때 이거 틀리는 수험생도 있더라고요. 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근데 그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하더라도 이 취소 원인이 사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반성의 의미죠. 반성의 의미가 뚜렷하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는데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취소죠. 이것은. 그리고 조건부 면허를 하겠죠. 예, 면허를 받았을 때 어떤 특정한 장소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겠는데 이 조건부 면허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내에는 재교부 금지입니다. 1년 지나야지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2년이 지나야지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한 경우는 3년 이내는 재교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이 사람에게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3년 이내는 재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나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위해가 발생하고 이는 수술이나 수혈, 전시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의료인에게 면허상 외에 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이 세 가지 3년 이내 재교부가 안 되는 금지사항 세 가지 보시고 이 면허 취소와 재교부도 의료기관의 정지, 취소, 폐쇄하고 마찬가지로 또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면허 취소 아니고 자격 정지죠. 자격 정지면 정지. 자격 정지이기 때문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시킨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품위 손상 행위,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할 때, 또는 의료용 이 일회용 의료기기 있죠. 이게 치사용 금지를 위반했을 때, 또는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정했을 때, 그다음에 태아 성관별 행위를 금지를 위반했을 때, 의료 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하게 했을 때나 또는 의료 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했을 때, 뭐 방송사에게 뭐 체열을 해서 그 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거죠. 아니면 임상병인사에게 뭐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한다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 속임수 등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청구죠. 그래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업을 할 수가 없겠죠. 예, 허위 청구 아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나 아니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범위가 이 품위 손상 행위 쪽이죠. 이게 어떤 게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되냐?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일회용 의료기기도 그 전에 없었는데 이 새로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새로 대두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이 품위 손상 행위, 자, 어떤 행위냐? 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또는 거짓이나 과대 광고 행위, 뭐 식품에 대한 거,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뭐 한약이나 의약품이나 기타 약품에 대한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또는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아니면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가 있겠죠. 아니면 불필요하게 많은 검사를 하거나 투약이나 수술 등의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들, 아니면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호객 행위죠. 영리의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들, 또는 이 처방전을 발급해 줘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한 약국과 종사하는 담합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행위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의료 지도원이 있습니다. 자, 의료 지도원은 이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검사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의료 지도원을 둘 수 있는데, 예, 이 의료 지도원의 자격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 또는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료 지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 지도원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런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보칙에 관한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 통해서 의료관계 법규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칙도 남았는데 벌칙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